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열부터 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 사람들은 지수를 했어요. 뭐 나중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오신 사람들은. 오늘 수열부터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적에서 첫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에요. 뭐 그때까지 기억을 해야겠지 물론. 첫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수열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오늘은 그 문제집을 다 주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문제집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나갈 건데, 오늘 한번 이걸로 풀어보시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해보는 거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풀어봤어. 근데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조금 더 기본적인 걸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뽑아서 줄 테니까. 아마 센 정도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센도 생각보다 아까 보니까 많더라고. 근데 그런 유형집 중에 좀 간단하면서 다 들어가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오면 풀만해요. 그러니까 얘들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 라인에서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수능 이 2단계는 선생님이 약간 이 밑단계나 이 밑단계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단계가. 근데 여기가 안 풀려. 그럼 살짝 내려가. 여기 풀고 다시 올라와. 생각보다 기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인 게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이랑 수능 문제를 자꾸 할 때 부딪혀요. 난 저거 모르는데. 난 저거 무슨 얘기인지. 막 딴 애들 다 아는 것 같긴 한데 딴 애들 신경 쓰지 마. 걔네들 모를 수도 있어. 그냥 아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부딪혀요. 그럼 그럴 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게 겨울방학의 할 일이야. 수완수투는 뭐 되게 하드한 걸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도. 내가 니네 이거 여기서 막, 야, 4점짜리 왜 못 풀어?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었던 수원과 진짜 수능의 수원 딱 중간 정도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2점, 3점짜리 무조건 다 들어가 있죠. 쉬운 4점짜리 들어가 있죠. 아까 우리 수능 문제도 풀 때 한 4점짜리 몇 개는 쉬웠잖아요. 적분 같은 문제 어렵던가요? 아니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들어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해결하자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내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수원을 하는 거면 우리가 지금 수원을 할 건데 수원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능이죠. 수능적인 것도 있고요. 미적의 기본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나중에 되게 힘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내가 2학년 때 공부했을 때 못했었던 것들 채워 넣으셔야 돼요. 내 그래프가 안 되면 그래프 계속 그려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2학년 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수로고는 진짜 계산이에요. 이 계산에서 보복거리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산이 조금 후달린다 라고 하면 겨울방학 때 미친듯이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 풀면 여기서 계산도 되게 많아. 생각보다. 막 계속 풀어. 많이 풀어 그냥 양쪽으로 계속. 내가 이거 하나만 풀릴 것 같아? 아니 난 문제 계속 할 거야. 미친듯이 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능 문제도 만들어요. 나 지금 만들고 있거든 여기랑 같이. 그래서 딱 만들었을 때 퀄리티 괜찮은데 갖다 또 쓸 거예요. 내가 저것도 제가 못 넣어서 줄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만들어진 건 나름 괜찮아요. 기출도 있고 약간 사설 모의고사도 좀 들어가 있고 이래서 할만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수능 문제를 볼 때 보통 이제 경향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거 안 보지. 내가 보니까 지금 수능 문제도 처음 본 것 같은데 느낌상. 경향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경향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25학년도가 아니라 이제 26학년도잖아요. 우리가 시험 보는 게. 그러면 보통 3년치는 보셔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것까지. 이게 3년치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 경향은 되게 비슷해요. 특히 여기서 살짝 깎이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킬러가 없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살짝 꺾여요. 여기 보는데 그럼 그 예전 건 안 보냐라고 하는데 예전 것도 보긴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되게 하드한 건 뺄 거예요. 선생님. 안 보지 말자. 이렇게 넘어갈 거야. 하지 말자. 왜 그런 건 잘 안 나오긴 할 거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조금 그냥 아는 선생님들이랑 분석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369 모의고사 보잖아요. 학력평가 보잖아요. 옛날에는 수능이 여기 계열이 되게 많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뻔하게 갔던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흐트러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뭐 4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뭐 7월, 8월, 10월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은근히 나와요. 똑같은 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요. 얘가 바보가 돼가고 있어요. 약간 지금 상황이. 이게 약간 사설 느낌이잖아요. 이게 약간 나라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살짝 이쪽으로 좀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라에서 그러니까 EBS나 이런 데서 지정해준 문제는 당연히 기반을 하되 수능이 좀 뭐랄까 그 킬러가 사라지면서 조금 다양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킬러도 계열이 있어요. 이거 킬러, 이거 킬러, 이거 킬러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졌잖아. 근데 변별력을 나누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딴 데서 찝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그러니까 준킬러 문제의 다양성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재에 그런 문제들을 넣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럼 느낌을 좀 알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풀면서. 됐죠? 자,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수원에서 수열부터 먼저 할 거예요. 자, 수열 우리가 뭐 못하진 않아요. 잘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수 수업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또 지수 수업을 할 건데 우리가 지수 계산을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지수 계산에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가져가야 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연산이 있는데 그게 숫자 연산이 아니라 식으로 간 연산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지난 시간 수업 듣는 사람들은 좀 이해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등차 수열 몰라요? 아니요. 알아요. 등비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문제를 더 많이 풀고 했냐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수원 처음 수업할 때도 이 얘기했어요. 일반항이에요. 근데 일반항을 구하는 건 다 할 줄 알죠. 등차나 등비 같은 경우는. 근데 저 일반항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열은 규칙성이에요. 그럼 그 규칙성을 말로 설명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봐요. 보여요. 근데 보면 규칙이 이거구나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반화 시키는 게 우리한테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열의 포인트예요. 그럼 수능 같은 경우나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자꾸 그걸 뽑아내요. 야, 너 일반항 구할 줄 알잖아. 근데 그거 말고 일반항이 이렇게 쓰여. 아니면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서 네가 일반화를 해봐. 라고 하는 그 어려운 작업들을 점점 딥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점점.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2학년 때 이걸 배울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저 규칙성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 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다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몇몇은 아예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걸. 전 못하겠어요. 있다고요. 미안하지만 겨울방학 때 저걸 해내셔야 됩니다. 저희 미적 가서 저게 안 되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적의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을 못 풀지 않아요. 수열 때문에 망해요. 진짜예요. 극한은 최근에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극한은 조금만 연습하면 되고 뭐 리미트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 다 할 줄 알거든요. 계산은. 진짜 새로운 버전 빼고는. 근데 수열에서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환장하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특히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귀찮을 거예요. 이걸 하는 작업이. 나 했는데 할 줄 아는데 하겠지만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익숙해져서 눈으로 보고 그냥 바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이따가 내가 몇 개 예를 들어줄게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안 풀리는 문제들. 아시겠죠? 자, 수열이에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디테일한 건 다 할 줄 아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열이 정의가 됩니다. 수열을요, 다른 의미로는 약간 함수 형태로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갈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수열에 집중을 했지만 이제 수능 수열은 함수와 연계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합가면 더 심하고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규칙성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거기 맨 처음에 등차 수열이 나와 있죠. 등차는 뭐예요? 똑같은 숫자를 더하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쓸게요. 이거예요. 처음 이거고, 두 번째 항이 이거고, 세 번째 항이 이거.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n번째가 뭐다? 규칙이 뭐였어요?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안 되면 위에 번호를 달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n번째가 a 더하기 n-1의 d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틀에 막힌 걸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 등차수의 일반항은 첫 번째에다 n-1의 d를 더한 거예요. 맞죠? 맞는데 그 패턴으로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그럼 그냥 내 머릿속에 알고리즘을 그냥 집어넣고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다른 문제 번환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계산이 되게 길어질 거예요. 이따가 예를 들어준다고요. 됐죠?
근데 우리는 등차 수열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음 항이 그 전의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한 거야. 저게 공차죠. 다른 얘기로 다음 항에서 그 전의 항을 빼면 걔가 t야. 이런 얘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항에서 다음 항을 뺀 거랑 그 다음 항에서 그 전의 항을 뺀 것도 같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가운데 항의 2배가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과 같다는 등차 중항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여기 있는 게 다 점화식이잖아요. 우리가 배웠었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그냥 간단한 요 얘기 하나를 가지고 진짜 많은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신 문제의 수준을 살짝 넘어가요. 수열이 언젠가부터 그랬어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수열이 언젠가부터 그러기 시작해요. 특히 등차가요. 등차가 되게 무서워졌어요. 문제가. 많이 발굴해낸 거죠. 자, 그러면 일반항이 이거면 이렇게 쓰면 이걸 n에 대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dn에다가 a 빼기 d 형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n 앞에 공차가 와요. 그러니까 일반항 an이 만약에 an 플러스 b라는 1차식이 나온다면 우리는 저게 등차 수열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공차라고요. 내가 방금 뭐라 했죠? 함수를 결정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직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려보세요. 괜찮을까요? 여기가 n에 대한 식이라면. 물론 점으로 찍어서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자연수라서. 근데 이제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죠. 없어요. 그 다음에 별거. 대단한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세수가 등차다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놔요?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놓죠. 이렇게 놓고 나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구에 놓고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선생님이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진짜 저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좀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앞에는 되게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연습은 꼭 하세요.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뭐 그런 형태 다 등차라서 그냥 일반항 형태로 문제를 푸시면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합도 마찬가지고요. 뭐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로 갈게요. 279페이지. 거기 이게 첫 번째 유형들은 그냥 다 계산이라서 뭐 이렇게 되게 하드한 건 없어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얘는 수능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배웠었던 뒤에 게 갑자기 앞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선생님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등비 나와요? 이럴 수 있습니다. 쫄지 말고요. 봐봐요. 예를 들어 이거야. 쉬운 거 풀 거야. 99번 뭐예요? 1199번.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등차 수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A3에다가 A7을 했어요. 얘가 64래요. 그 다음에 A8이 양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냥 선생님이 맛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봐요. 그럼 보통 우리 이거 어떻게 풀냐면 이렇게 풀거든요. 아, 얘가 A 플러스 2D고 얘가 A 플러스 6D야. 걔네도 64래. 근데 여기 13이 있으니까 여기가 A-6에다가 A-18을 했는데 여기가 64래. 이렇게 하면 A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풀 거예요. 나라면 나는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풀 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세 번째에서 일곱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D가 몇 개 더해져요? 4개 더해지잖아요. 넣으세요. 그러면 A3에다가 A3 빼기 12가 64. A3의 제곱 마이너스 12A3 마이너스 63. 이렇게. 그럼 A3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뭐랑 뭐? 뭐냐? 8, 16,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냐? 아니다. 4냐? 16이냐? 마이너스, 맞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8으로 가면 더 빼야 되니까 A8이 음수가 돼요. 왜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A8이 양수겠죠. 5개? 1이니까. 1이니까.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그냥 간단한 거 그냥 하나 푼 거예요. 이거보단, 이건 개취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선생님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얘기다.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되게 하드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280페이지를 나중에 풀 때는 선생님이 이따가 몇 개 풀릴 거예요. 여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되게 혼란이 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계산 연습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를 풀 때 좀 약간 딥하게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계산에서 버벅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원래 문제를 생각할 때도 버벅대는데 계산에서까지 내가 버벅대 버리면 그 문제는 그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선생님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계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하나 풀어볼까? 아니야, 이따 내가 풀려보고 풀어줄게요. 여기는 경험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1페이지로 가면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한 등차수에 나와요. 니네가 은근히 수열에서 절대값이 나오면 많이 쫄아요. 아니 수열에서만 아니지 수투에서도 안 그랬나? 절대값만 나오면 그러지 마.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신 대비할 때도 얘들아 내가 니네한테 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주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기억나요? 뭐라고요? 나중에 어차피 할 거라니까요. 부딪혀야 되는 애들이에요. 여기 어떤 되게 어려운 애들이 이렇게 모여있어. 내가 가서 걔네랑 놀아야 나중에 얘네랑 말이라도 섞고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 근데 나 얘네가 싫어. 말 한마디도 안 해. 인사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이제 고3 됐다고 가서 얘들아 미안한데 나랑 좀 친하게 지낼까? 될 것 같니? 되게 힘들어요. 얘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고요. 똑같아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풀어보고 선생님이 풀었으면 나중에 본인이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내가 문제집을 하나만 푸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속 여러 개 풀 거예요. 그럼 부딪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익숙해진다고요. 그게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해요. 지금 내가 왜 4점짜리 못 풀어? 이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실까요? 절대값 있는 거 하나는 안 해봐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풀어보시고 이따 내가 하나씩 풀 테니까 안 되는 건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계속 유형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등차 중앙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1212번 잠깐 볼까요? 자, 몇 점이에요? 4점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점수를 보고 이게 어렵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일단 그럼 쫄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 푸는가? 약간 그러지 마요. 대신에 점수는 보긴 보셔야 되는 게 요 정도 난이도가 4점이구나. 요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4점이니까 내가 못 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못 푸는지 하나 보자고요. 자, 뭐라고요? A하고 B하고 C가 이 순서로 등차래요. 그러면 가운데 항의 2배가 얘랑 같겠죠. 그런 다음에 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2의 B제곱 하고 2의 A제곱 곱하기 2의 C제곱이에요. 이거죠? 이거네요. 제가 뭐라고요? 어려우세요? 할만하죠?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얘들아, 쓰다가 이제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 본인이 정리할 수 있는 건 옆에다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요. 근데 푸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적다가 모르면 거기다가 물음표 쳐놓고 별 쳐놓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여기 왜 이렇게 돼? 선생님이 그게 넘어갔는데 난 자기는 모르겠어. 그럼 얘기해야지. 왜 냅둬? 그게 나중에 걸림돌이 돼요. 나를 볼까요? A에다가 C에다가 CA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된대요. 여기가 문제네요.
여기가 문제네요. 근데 뭐 문제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왜요? 자, B가 5래요. 그럼 A 더하기 C가 얼마예요? 저기 써있네. 10이죠.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CA가 얼마예요? 16이죠. 끝났네요. 2하고 8이겠죠? 그러면 2하고 5하고 8이거나 또는 8하고 5하고 2 둘 다 답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ABC를 곱할 거니까 답이 3개 다 곱하면 되는 거죠. 어려워요? 4점이에요. 쫄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야. 쫄지 마. 풀 수 있어. 왜 그냥 왜 쫄 이유가 뭐 있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난 1224번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로그랑 같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근데 풀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또 걔도. 넘어갑시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1218번 같은 경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닮음을 사용하거나 수열에도 상악함수가 들어가고 닮음이 들어가고 함수가 들어간다는 사실. 이제 복통합적이니까. 그래서 방금 봤듯이 수열에 로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섞여 들어간다는 거죠. 자, 거기는 뭐 나중에 풀어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 질문을 받을 테니까 128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의 식의 작성이에요. 거기 맨 위에 보면 세 칸 이렇게 세 수가 등차면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딴 네 수가 등차면 2D씩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산이 좀 더러워져서 거기 나온 것처럼 5개면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거기서 그 1222번을 잠깐 볼까요? 그 앞에 건 니네가 할만할 거야. 아닌가? 어려울라? 뭐 아무튼 1222번을 잠깐 볼까요? 보세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뭐 선생님이 얘기하면 먼저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난 뭐라 안 해. 풀어봐.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 들어도 돼. 뭐 그거는 자유니까요. x제곱 빼기 9의 절대값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래프 나와 있네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y는 k를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대요. 잘랐는데 네 점에서 만날 때 네 점의 좌표가 각각 a1, a2, a3, a4인데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k 값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오, 쫄지 말고. 아니 심지어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쫄 필요 없죠. 쇽 쇼로로 쇽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9겠죠. 여기가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정도는 뭐 표시가 안 돼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짜잔 이렇게 K를 잘랐어요. Y는 K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이게 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풀어요? 퀘스천이야. 어떻게 푸시겠어요? 어떻게 풀래? 난 이렇게 풀 것 같아. 근데 여기다가 A를 둬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A죠. 아니면 알파라고 쓸까? 상관없어. 이렇게. 요 칸이 몇 칸이죠? 2알파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바보같이 얘네 둘이 넣지 마. 어차피 똑같이 나와. 이런 뜻이잖아요. 아, 알파를 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뒤집어져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3알파를 넣으시면 9알파 제곱 빼기 9는 그냥 K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 푸세요. 다 했어요. 아니 K만 구하면 되잖아. 알파를 놓고 풀던가. 뭐 9알파를 놓고 풀던가. 어려워요? 4점이네요. 할만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수열의 합으로 가겠습니다. 합에서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숙제를 할 때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얘기했듯이 이 문제집이 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풀어보시면 돼요. 괜찮으니까. 너무 하다한 거는 안 푸셔도 돼. 패스해도 됩니다. 질문 아니는 뭐라고 안 할게. 어차피 다음 문제집, 다른 문제집 할 때 또 풀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시간 대비용으로 많이 푸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시간 대비용으로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웬만큼 다 풀어 해결을 해보세요. 모르는 거 패스 하셔도 상관없어요.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라는 건 알고 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오셔야 돼요, 숙제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결정하세요. 아, 내가 그냥 이걸 계속 풀어도 되겠다? 아니면 난 이거랑 뭐 잘 풀리면 블랙을 풀고 난 이거랑 아니면 쌩 같은 걸 하나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 고민을 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열의 합이에요. SN이 이거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죠? 저거를 정의했어. 얘도 하나의 수열이에요. S1은 A1 이렇게, S2도 A1 더하기 A2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일단 AN이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죠?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죠? 앞에 거 하고 거꾸로 해서 위아래 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기억 나세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잘 봐요. 지금부터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해져요. 무슨 얘기는 내가 그건 안 할 건데 만약에 요걸 한번 해볼게요. 2분의 n인데 a 플러스 l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하고 n개 곱한 다음에 반띵. 이게 이제 수열의 합이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저걸 생각보다 많이 쓰는데 보세요. 두 가지 다 같은 얘기인데 요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SN이 첫 번째야. A 더하기 D고 A 더하기 2D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맨 마지막에 L이고 여기가 L-D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SN을 이렇게 적었어요. L 빼기 D, L 빼기 2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D 이렇게 계산한 거죠. 위에 것도 같은 얘기긴 해요. 어차피 이 L이라는 게 n번째 항이라서 요게 n-1의 D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 들어가면 식이 똑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다른 것 뿐이죠. 근데 이제 위에 걸 쓸 거냐 밑에 걸 쓸 거냐에 대해서 왔다 갔다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하면 2배의 SN이 더하면 A 플러스 L이 n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아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S7을 했어요. 얘가 A1, A2, A3 해서 A6과 A7을 더했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따지면 등차라면 얘가 7개이고 A1이랑 A7을 더한 거랑 같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것만 생각하자고. 저건 틀에 박힌 공식이라고요. 저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 2분의 7에 A2에다가 A6을 해도 된다. 2분의 7에 A3에다가 A5를 해도 된다. 이렇게. 그리고 2분의 7에 2개의 A4를 해도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더하면 다 같다는 얘기라고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저걸 사용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풀고 있지만 저식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되게 편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까워 있는 애들, 심지어 더. 이해되실까요? 저런 패턴의 합들이 우리를 자꾸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계산하는 연습을 해서 좀 더 쉽게 계산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틀에 박힌 것만 쓰다 보니까 계산이 너무 점점 더러워지는 거야. 금방 끝낼 수 있는 것들인데.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 좋아요. 그 다음에 요식을 잠깐 보세요. 요식을 잠깐 보세요. 자, 보통 우리가 앞에 n이 있고 뒤 n에 대한 식이 있으면 2차죠. 상수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왜 여기 AN, SN이죠? AN요? 그러면 SN 자체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단 말이에요. 등차인데 여기서 C가 0이야? C가 0이 아니야?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C가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였고 C가 0이 아니면 첫 번째 항은 미안하지만 따로 있어 하고 두 번째부터 등차였었어요. 요것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잘 안 나오고요. 나중에 시그마 가면 나와요. 그때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일단 킵해두고 보세요. 얘를. 아까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 N에 대한 식이라고 얘기했고 요게 공차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내려가 직선이었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공차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를 정리를 하자면 얘를 가지고 정리하면 SN이 이렇게 되거든요. 2분의 D의 N 제곱하고 이렇게 되는 2차가 나와요. 근데 저 2차 식이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여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긴 하지만 식의 그래프로 따졌을 때 여기가 비어있고 약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D가 음수면 이렇게 되겠죠. D가 양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존재하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죠. 그런 문제도 우리가 풀었다고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제부터 수열은 수능에서는 함수로 생각해서 푸는 유형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런 것들의 입장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거기도 나와 있어요. 등차수열 합의 성질이라고 해서 그런 패턴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더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서 그걸로 문제 푸는 형식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 몇 개 볼까요? 이따 풀 시간 줄 테니까. 자, 볼게요. 뭐가 있냐면 뭐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자면 뭐 이런 거죠. 1230번 볼까요? 등차수열 A에서 A1이랑 A12, 22래요.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근데 뭘 물어봤냐면 시그마 K는 2부터 9까지의 AK를 물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라는 거죠. 아, 2분의 몇 개니? 8개예요. 그죠? 8개에다가 난 이렇게 쓰겠다고요. 이렇게. 근데 얘가 뭐랑 같다고요? 끝. 이렇게 풀겠다고요. 그럼 여기 이해했죠? 여기 이해했죠? 안 그러면 누나 이거 다 구해야 돼. 아, 이게 A1이랑 이게 A 더하기 A 플러스 9D니까 얘가 20이네. 어떻게 구하지? 시그마 써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이해했죠? 아주 간단하게 그냥 바로 끝났어요.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노가다 하지 말라고, 저런 문제는. 이해했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나 지금 여기 썼잖아. 여기 봐봐. 여기 써있잖아. 아, 이렇게 더한 게 같다고.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같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똑같은 등차니까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같을 거라고요.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할만하지 않아요? 너무 땡큐잖아, 저 정도면. 그래서 나는 이제 저런 것들은 저렇게 푸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절대값 애들 나와요. 절대값 애들 나왔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양수인지만 확인하셔서 뭐 그거는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걸 하나 풀어볼까? 조금 까다로운 거를 좀 풀어볼까요? 어려운 거. 이런 거 좋다. 자, 우리 이거 하나 풀어봅시다. 1235번으로 갈까요? 되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지만 4점짜리예요.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세요? 나 이거 지운다? 지워도지? 1235번. 내가 이따 몇 개 풀린다고 했다 분명히. 찍어서 풀 거예요, 몇 개.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공차가 양수인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요. 등차의 O.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S9 양, 그 다음에 S3의 절대값이 27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럼 10번째 항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 무슨 얘기예요? 요거. 공차가 양수야,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이것만 물어볼게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가능해요? 공차가 양수. 근데 얘랑 같은 경우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불가능해요? 진짜로? 안 될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민을 해보세요. 공차가 양수야. 그러면 항이 점점 커지겠지? 그러면 계속 더할 거니까 같을 수가 없죠.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얘기야. A4, A5, A6, A7, A8, A9가 0이란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죠? 넘겨! 빼! 위에서 얘를. 1부터 9까지 합해서 1부터 3까지 하면 빼고잖아. 이 얘기라고요.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 절대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S9는 27이다. 그렇다면 S3은 얼마다? 마이너스 27이다. 푸시면 되죠. 자, 10번째 항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뭐 A 더하기 D로 계산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따가 선생님이 몇 문제를 풀리긴 할 건데요. 1243번 한번 볼래요? 여기 정리하셨으면 잘 적어놓고 나중에 본인이 풀 때 지우지 마. 여긴 지워도 되잖아요. 뭐 설명은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S3 넣는 거 되게 편해. 이거잖아. 2분의 3이 뭐야? 2A 플러스 2D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27이라고. 그럼 A 더하기 D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나와요. 여기서도 나올 거고 2A 플러스 8D가 나오겠지. 여기. 그렇죠? 연립하시면 됩니다. 지웁니다. 공식 다 저기 있어요. 갖다 쓰세요. 까먹었으면. 앞에 책에 써 있어. 자, 1244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풀어주는 이유는 뭐야? 겁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되게 어려워 보이네? 풀면 별거 아니잖아. 그런 문제들 위주로 지금 약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다한 것도 몇 개 풀긴 하겠지만, 그래야 너네가 좀 풀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안 풀 거잖아. 야, 씨,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럴 거 아니야. 등차수 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1243번이에요. 세 번째 항이 40이래요. 이렇게 있어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 이상의 자연수 K의 값입니다. K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얘들아. A에 K-3에다가 A에 K-1을 했더니 여기 마이너스 24래요. 나에서 SK를 했더니 얘가 K제곱이 된대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그냥 계산하지 뭐. 이게 막 되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뭐 노가다를 풀 생각은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얘랑 얘가요 한 끗 차죠. 그러니까 무슨 두 칸이죠. 한 칸 지나갔죠. 그럼 등차 중앙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2배의 A의 K-2죠. 이거 마이너스 24죠. 그러면 A의 K-2란 녀석은 어떻게든 하면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K-3의 공차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죠. 저 위에 것 때문에 A 플러스 2D가 42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A를 없앤다라고 하면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여기가 K-5의 D가 얘에서 얘를 뺀 거야. 마이너스죠? 공차가 음수겠는데? 맞죠? 잘 하고 있죠, 선생님? 여기서 얘 뺀 거예요. 얘에서 얘 뺐으니까 얼마야? 이건가요? 맞죠?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SK가 K제곱인 거 구할 거예요. 그럼 해보죠. 오, 좋은 게 하나 있었네. 이거요. 보세요. 또 그 방법 씁시다. 저거. 보세요. 얘가 뭐예요? 얘가 2분의 K잖아요.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에다가 K번째 항을 더하면 되죠. 맞아? 근데 잘 봐. 얘가 K에 세 번째 항에다가 얘를 더해도 되죠. 또 저거네. 끝났어요. 왜? 얘랑 둘이 더하면 되잖아. 얘랑 얘만 더하면 돼. 42에다가 마이너스 24, 얘 둘이 더하면 돼. 그럼 얼마예요? 내가 이거 잘못 뺐구나.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쓸데기 없긴 하지만 여기 마이너스 66이죠? 뭐야? 선생님 틀렸는데 얘기도 안 해주고. 자, 둘이 더해야 18이죠. 여기가 18이네. 네. 여기가 2분의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미안. 얘랑 더했다고, 여기다가. 42에다가 마이너스 24 했으니까 18. 여기 18이네. 나 뭐 계산 잘못했어? 여기 10이구나. 다 틀렸네, 여기. 그러니까, 왜 틀렸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냐고. 얘가 42. 얘가 10이죠? 마이너스 10. 땡큐. 그럼 30이구나,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K는 15네요. 간단하게 끝났죠, 또?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다 계산하지 말고, 여기 넘어가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네 이 문제 기억나니? 1247번? 드무와 부르는 자신의 수면 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진다는 시간을 깨닫고서, 그쵸. 12시에 잠든다고 가정할 때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수면 시간이 14시간이었다면 그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의 합을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거라던가 1248번도 비슷한 거예요. 뭐 이런데 생각보다 할만할걸요? 할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풀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풀지 마세요. 1248번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이따가 풀릴 거야. 자, 유형 7로 넘어갑시다. 등차역 수열의 합의 특징. 시야. 오케이. 풀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아마 등차역 수열의 합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워밍업 차원으로. 원래 등비까지 하려다가 그래도 문제가 꽤 많죠. 지금 한 100문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내신 100문제랑 이게 100문제랑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주진 못해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해오야 할 만큼은 내가 보기에는 한 5일 정도면 100문제는 풀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해오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얘기했다. 지금 노력 안 하면 점점 노력 안 해요. 중간에 분명히 내가 이렇게 끌고 가고 노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전 안 할래요. 딱 이렇게. 몇 명 내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 몇 명.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중간에.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든 내가 땡겨갈 테니까. 자, 볼까요? 여기 이제 지울게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요런 거죠. 아까 얘기했었던 요 얘기. 요 얘기. SN이 요런 형태가 됐을 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엄청 딥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살짝 한 단계 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너무 불편한 거지. 그것만 잘 익숙해지시면 여기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를 다 풀려요. 내가 원하는 건 딱 그거라고요. 자, SN이 요거였단 말이죠. 우리가 이 SN으로 AN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구했잖아요.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하고 N이 1일 때. 그 다음에 AN은 어떻게 했죠? SN에서 SN-을 뺐죠? N이 2 이상일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C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첫 항이냐, 아니 첫 항부터냐, 두 번째 항부터냐 나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N에 대한 2차식이다라고 돼 있고, 밑에 C가 0이면 C가 0이 아니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쉬워요. 할만할 거예요. 막 그렇게 되게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해요. 할만해요. 여기는 뭐 거의 내신 문제라서. 근데 앞에만 그렇고요. 뒤로 좀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볼까요? 어떤 거를 보냐면 봅시다. 그래도 얘네가 웬만하면 아는 걸로 푸는 게 낫지. 다 쉬운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려운 걸 하나 풀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 풀까요? 1263번으로 갑시다. 그 앞에까지는 다 쉬워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풀만한 것들을 좀 찾으세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들을요. 자, 1263 보자. 요거 풀고, 잠깐 쉬든지 할게요.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공차가 2고 SN이 있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SK가요 마이너스 16이고요. S에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K에 대해서 A의 2K가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문. 얘네 둘을 보고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이거죠. 아니? K까지 합. 두 개 더 더해야 여기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이거를 합의 공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이거 합 쓰면 니네 죽어. 풀다가. 그럼 이제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면 되잖아. 뭐 첫 항 모르지. 얘 몰라. 여기가 K, 여기가 2K.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A. 더하기, 여기는 2에 K 플러스 1이 4가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 가지고서, A의 2K 구할 수 있어요? 왜 못 구한다고 생각하지? 2A 더하기 여기 계산하면 4K 플러스 2가 4거든요. 여기까지만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의 2K를 적자고요. 이게 뭐예요? A 2K A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공차. 이걸로 이거 못 구한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잖아요. 끝났어요. A랑 K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여기 2로 나누시면 잠깐만 안 나오는데? 내가 계산 뭐 잘못했어? 4K, 2K, 2K? 네? 잠깐만 나 뭐 계산 잘못했나 본데? 이걸로 계산이 안 되는구나. 다 대입해야 되는구나. 노가다였구나 이거. 안 되네요.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이거 그냥 킵해놓고요. 하나 더 풀어셔야겠는데요? 노가다를 해야 되네. 내가 잘못 봤나? 그 문제가 아니네? 그거 아니야? 바로 나오는 그 문제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네. 공차가 이어서 딱 떨어질 줄 알았더니만 안 떨어지네요. 그럼 다 풀어야 되네.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이거는 나오고 A를 구할 수는 있는데 A를 빼고 구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네. 노가다를 풀어야겠네요. SK가요. 어쩔 수 없이 2분의 K로 가고 여기가 2A에 공차가 2니까 2에 K-1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립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게 마이너스 16.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넘기면 여기에 요걸 집어넣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K에다가 A 플러스 K 마이너스 1을 한 게 마이너스 16이죠. 이렇게 맞네.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다가 A는 넘기면 2로 나누고요. A 플러스 2K가 1이죠. 넘기면.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을 넣을게요. 이렇게. 어쩔 수 없네. 그래서 여기가 K에 마이너스 2K 들어가서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끝났다. 따라서 K가 4입니다. K가 4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로 나와요. 마이너스 7.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저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A의 2K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째 한 구하시면 되니까. 내가 아는 그 문제가 아니네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